그리고 색깔이 조금 오일이라서 노란빛을 뗐는데 여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무채색을 표현해 낼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얇은 붓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탄력이 있고 얇은 붓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맨 처음에 투명한 무채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무채색은 울트라마린이랑 반다이크 브라운이에요. 색을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만들고 다 써서 그 다음에 또 만들려고 하면 다른 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색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다이크 브라운이 이렇게 해서 색을 맨 처음에 많이 만들어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푸른색 계열의 무채색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다 하시면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으시면 되고, 나는 조금 이 브라운 계통이 더 만들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붓을 헹궈서 이렇게 떠서 이 옆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써서 물감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걸 다 쓰고 나면 또 헹궈서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색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내가 다른 색들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얘를 계속 물 타서 쓰면 얘도 색이 변하고 나중에 또 만들었을 때도 색이 변형이 돼서 색을 만들 때 그림에서의 색이 많이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맨 처음에 하실 때는 붓에 충분히 물을 묻힌 다음에 휴지로 저는 닦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너무 물이 많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조금 더 물을 섞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붓이 너무 갈래가 많이 갈라져서 저는 다른 붓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얇은 붓으로. 그러니까 번내야 하는 곳에서는 물을 미리 칠하고 사용하는 게 좋지만 번짐 효과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을 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 빛의 그림자를 먼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브라운 톤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되게 비용으로 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유리라서 비침의 정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물감을 칠한 곳을 한 번 더 물을 칠해서 풀어주는 것들을 할게요. 그림에서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이렇게 형태가 됐을 때 여기는 밝고 어둡고 여기가 꺾이니까 여기가 어둡겠죠. 네, 여기는 투명해서 하얗게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어둡고 여기는 두 번째 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하지만 기본의 원리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밑색이 조금 깔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세세한 것들은 같이 더 묘사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커멓게 조금 이렇게 많이 칠해지긴 했는데 너무 칠해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너무 많이 칠했네요. 깨끗한 하얀색을 많이 남겨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밝다 보니까 내가 좀 덜 칠한 것 같아서 자꾸 칠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배경을 더 칠하면 돼요. 배경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에 유리병을 더 말끔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그 유리병이 깨끗해 보이지 어디를 칠하지 하면서 계속 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더 색이 진해져야 되는 부분 아니면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뒤에가 갈색 부분이 있는 제가 박스 위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갈색 부분이 좀 비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물의 색깔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노란색 오일 색깔로 하면 좋을지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일 색깔이고 이 밑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병에, 유리병에 깨끗한 상태가 여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골라서 칠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반다이크 브라운 섞은 색이라서 조금 가을색 톤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예쁘게 그린 그 선을 많이 지켜서 색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결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씩 갈색을 여기 색에서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색들이 여기와 어울리는지 조금씩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검정색 스틱이니까 한 번에 밀을게요. 어차피 위에 깔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풀어주고 여기서도 조금씩 풀어주고 제가 이걸로 바꿔서 무슨 색을 써야 저도 이제 색을 쓸 때마다 무슨 색을 써야 이 고유의 색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칠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옐로우 거랑 오렌지, 옐로우 거랑 옐로우 이걸 섞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는 조금 밝은 색, 여기 좀 황토색이죠. 일단은 여기다가 먼저 칠해 볼게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칠해서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밝은 색을 배오렌지색 써서 풀고 여기도 그 색을 똑같이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맑게 표현을 하려면 걔보다는 좀 저는 밝은 색을 쓰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어떤 색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방향을 끌고 나가고 싶은지 어떤 색을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나는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 좋다 아니면 나는 어떤 것들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조금 더 그림을 그리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조금 더 씻어 놓으면 좋죠. 왜냐면 이 색깔이 번지면서 너무 탁한 색을 만들기 때문에 깨끗이 빨아놓고 붓을 쓸 때에도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골고루 돌려가면서 쓰시는 게 골고루 묻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물감을 이 붓 전체에 골고루 묻혀야지 여기서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옐로우과 섞어서 여기 갑자기 너무 밝아졌으니까 좀 톤을 다운시키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여기를 밝은 색을 맨 처음에 까는 게 그 위에 어두움을 까는 게 좋아요. 수채화랑 유화나 아크릴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채화는 밝은 빛을 칠하고 어둠을 점점 찾아가는 거고 아크릴이나 오일은 점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요런 부분, 여기 하얀 부분을 남겨놨어요. 여기 선이거든요. 여기가 미묘하게 이렇게 비치는 부분에 그 빛의 두께, 유리병의 두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좀 브라운 계통이 조금 더 써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물감마다 회사마다 달라요. 그 물감의 이름은 똑같지만 물감의 그런 색이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고 내가 요런 색이 요거와 복합적으로 조금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색이 쓰고 나서 조금 더 색을 변형을 주고 싶다, 이거 단색으로만 쓰기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색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요 선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묶듯이, 그래서 그런 선을 쓰시는 게 그림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섞다 이게 이제 좀 내가 익숙한 것들을 섞지 않는 한은 초보이신 분들이나 내가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어요. 이런 자국이 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물을 묻혀서 좀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약에 옅게 칠하게 되면 여러 번 덧칠을 하게 되고, 한 번 좀 강하게 되면 강하게 하면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이렇게 해봐서 나는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릴 때가 있고 아니면 여러 번에서 끌어올릴 때가 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부분을 저도 이렇게 할 때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되게 오래간만에 유리병을 꽃을 그리고 이제 꽃 위에 이제 정물을 그릴 때 유리병이 많이 들어가서 유리병을 좀 연습하고 같이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는데, 여기 조금 준비가 되면 그때 또 같이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유리병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더 유사하게 조금 끊어서 그리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선들을 남겨두는 이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선들을 남겨놓는 이유가 흰색을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투명한 것들을 놔두는 게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흰색은 예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또 색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약간 이렇게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셔서 본인만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훨씬 더 자기스러운 그림으로 완성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져와서 여기다가 붓을 쓸 때 내가 이렇게 끝에만 칠해야 될 때가 있고 여기만 면적을 칠해야 될 때가 있고 이만큼의 면적을 칠해야 될 때가 있고 이만큼의 면적을 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칠해야 될 때 습관적으로 이만큼의 영역을 칠할 때 내가 이렇게 칠하고, 이만큼의 영역을 칠할 때 이렇게 칠하고, 요만큼의 영역을 칠할 때 이렇게 칠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칠하고 이만큼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 했을 땐 이거를 조금 더 눕혀서 이렇게 칠하기. 이만큼을 사용할 때 얘를 눕혀서 이렇게 칠하는 방법을 조금씩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면적이 이렇게 잦은 선보다는 이렇게 크게 면적으로 칠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고 멋있거든요. 깔끔하고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까 그리면서 좀 못 챙긴 것들을 좀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붓은 이렇게 세워서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세워서 쓰셨다가 또 이렇게 눕혀서 쓰셨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낮춰서 쓰시는 거, 높여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번에 연습을 한다기보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늘어서 하듯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패턴을 익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늘려가는 입장이니까 같이 연습을 잘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밑색을 이제 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부분, 여기 요 갈색 있죠? 이렇게 된 거. 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필요 없는 것에 이 선이 생긴 거, 이걸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얘가 다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예쁜 부분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굳이 다 가져와서 그려서 이 그림이 방해되는 요소까지 그려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가져와서 세부 묘사를 위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진한 부분을 다시 볼게요. 여기 위에, 여기 위, 여기 두께를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위, 여기 끊겨진 위, 여기를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는 사실 그림이 여기 조금 더 얇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빛이 받아서 유리가 있겠죠. 이렇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얇게 유리에 비친 모습을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더 얇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살짝 경계를 표현해줘서 여기가 조금 어둡고 여기 이제 바로 풀어줄게요. 여기도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밑부분 경계를 조금씩, 여기가 경계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빛이 비쳐서 여기 하얀색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색칠해버렸네요. 약간 이렇게 비춰진 부분, 이 검정색을 칠해야 될까봐요. 왜냐면 이게 칠하다니까 잘 안 칠해져서 구분이 안 가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얇은 부분을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일 어두우니까 이렇게 칠하고 다시 한 번씩 더 유리병을 진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유리병을 밝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검정색을 잘 안 쓰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검정색이나 하얀색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보라색, 바이올렛, 그리고 이거 인디고, 이건 뭐지? 네, 뭐 이렇게 세 개, 가장 어두운 색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어두운 색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밝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쓸 때 빛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밝고 중간 더 어둡고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 검정이잖아요. 검정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끝에 부분, 여기 부분을 칠한 거예요. 물을 조금 더 헹궈서,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조금 문질러 줄 거예요. 이게 종이에 따라서 이게 잘 문질러져서 깔끔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맞춰서, 그리고 이제 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저처럼 지금 다시 했는데 이제 시꺼매졌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훑어주면 돼요. 왜냐면 얘가 마르면 다시 또 환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릴 때. 왜냐면 잠깐만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도 다르게 비출 수 있으니까. 이게 손을 잘 떨지 않고 여러 번에 이렇게 신중하게, 얘가 맨 뒤에 있는 애라는 걸 잊지 말고, 여기 뒤에 선이 안 보이죠? 어차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오돌오돌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기는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생색이에요. 여기가 다시 밝아졌죠? 그러면 여기 다시 어두운 색 까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색 끝에다가 조금 깔게요. 얘가 먼저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뭉개졌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유리병 안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물을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죠? 물을 한번 섞어볼게요. 섞어서 제일 위에가 얘니까 얘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얘가 제일 말이. 여기서도 이렇게 비치고 여기서도 비치는데 유리에 비쳐서 이렇게 비치고 여기까지 눈 이렇게 잘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잘 내려왔죠? 잘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굴곡이 생겨요. 물을 만나서 여기까지 만나서 굴곡. 어렵네요. 굴곡을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있고, 여기 유리병 가까이까지 굴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진해져. 또 굵어지고 진해지고. 표현이 되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연장자세 아까처럼 안 했더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안 맞죠? 가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 끝에를 깔끔하게 비슷한 거. 녹음이 되고 있나? 녹음이 안 돼가지고 속상했었죠. 칠해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칠하면 위에도 다시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어쩔 때는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게 있지만 어쩔 때는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번져서, 사실 여기 사진에는 더 얇게 있으니까 얇게 도전을 물을 뜨고 밑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르면 또 이렇게 갈색도 변하고 색깔이 원래 색들이 조금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를 거를 생각하고 조금 더 진하게 색을 만들어야 돼요. 마를 걸 생각하고까지.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칠하고 있잖아요. 명암을 쳐면서 두 번 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 두 번을 칠하는 건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빛. 얘가 두 번째네. 그쵸? 근데 맨 뒤에 있는데? 여기 앞에 있고. 얘가 앞이네. 앞으로 올랐어요. 하면서 수정을 해가는 거죠, 뭐. 그림이 사진이랑 다르네.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조금 공간을 넣었어요. 원래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을 먼저 합시다. 조금 휠 것 같은데 단순히 내려서 얘는 여기 좀 빨리 닿아서 빨리 휘었어. 이렇게 휘고 얘가 휘고 거기 좀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가 여기 컵에 비춰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흔들려. 뒷포도 하나 있네. 좀 같아 보여요? 한 번만 더 칠해줘.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하얀색을 까먹고 안 칠하지 말고 여기도 이제 여기 사이를 조금 더 피고 칠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피고 여기 칠하고 여기도 조명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채화는 위에 어둠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래 어두운 부분을 깔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밑색을 밝게 칠하고 그 위에 어둠을 칠해도 괜찮은 거죠. 밝은 부분은 칠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됐는데 나무 막대 스틱 그죠? 여기 비었네요. 다시 연결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스틱을 칠하니까 여기가 좀 병이 덜 칠해 보이니까 병을 좀 칠해 보고 팔레트를 좀 닦고 좀 깨끗한 색으로 맑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리병이니까 어디를 하냐 좋으면 사실 보이진 않는데 여기쯤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게 마르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 진하지 않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어둡고 여기 어두우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어두운 걸 이렇게 네모나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칠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 꺾이니까 꺾이는 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여기 노란색이긴 한데 이렇게 한 번 정도 쓸어주면 빛의 느낌이 좀 날 수 있죠. 여기도 사실 되게 맑은 부분이지만 여기를 좀 내가 어둡게 그림자를 좀 칠하면 얘가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칠할 때 저도 되게 겁이 나긴 하는데 용기를 갖고 이렇게 칠하면 잘 칠했죠. 여기도 다시 밝은 색 그리고 왜냐면 위가 여기랑 여기랑 밝지만 여기랑 여기가 밝은 여기가 더 밝거든요. 위이고 여기는 아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밀어준 거예요. 여기 하얀 부분을 조금 더 남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 남겼으니까 여기 어두운 부분을 더 챙겨서 칠해보면 근데 여기까지 따라 하시고 나서 같이 하시고 나서 이 정도 좀이 나왔다 하시면 이제 제 그림의 느낌 이런 것과 이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을 조금 더 그쪽에 가세요. 조금 살려낸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 안에서의 본인의 것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 색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그림 안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느낌들을 같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똑같이 만들고 싶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내 느낌을 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는 똑같이 하고 싶은데 똑같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데 다른 느낌을 계속 제가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해 가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내고 싶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기만의 느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우리가 사실 이거 그리는 이유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거 안에서 그림을 완성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번지기 효과를 내서 내가 그런 느낌을 계속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때 계속 이제 새로운 부분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계속 찾아서 칠하는 거야. 이 어두운 부분에서 또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에서 또 어두운 부분. 그래야지 탁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 왜냐면 계속 새로운 부분을 또 만들고 새로운 부분을 또 계속 만들다 보면 그림이 지저분해지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어두움, 여기에서도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어두우니까 한 번 더 집어주고, 여기도 한 번 더 집어주고, 여기도 한 번 더 어두우니까 또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 너무 진하다 보면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겹겹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많으니까 좀 잡아주고, 아랫기둥은 좀 잡아주는 게 안정감이 있어요. 아직은 그림자까지는 처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 병까지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두께를 표현하는 거. 칠할 때 색을 이제 가져와서 칠하는데, 여기 방금 칠했는데 이거 가져와서 방금 칠하면 여기가 번져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 수제화에서 번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섞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린 유리병을 할 거니까, 유리병은 섞이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칠하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유리병 같아졌나요? 여기 위를, 여기를 이렇게 한 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두꺼울 것 같고, 제일 얇은 걸로 한번 해볼까? 용기를 갖고 이렇게. 잘 됐죠? 또 다시 잘 가다듬고 이렇게. 다들 용기를 갖고 해보세요. 저도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듣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어볼까? 그래서 아이고, 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다시 연해졌으니까 다시 넣고 여기 선 해주고 여기도 선, 여기도 여기가 이 갈색일 거예요 아마. 이거 가지고 와서 두께 그 유리병에 이런 색을 넣는 게 여기 색이 여기 위에 조금 더 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울트마란 마린이랑 보라색 과감하게 너무 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런 게 얇게 칠하는 게 좀 투명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괜찮나요?